작업복 입고 압구정 갈비집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질 받고 쫓겨난 노부부의 정체는 이런 거지 같은 차림으로 뭘 안다고? 압구정동 한복판 고급 갈비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부부가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지옥 같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야, 저기 좀 봐. 완전 거지네. 여기가 쪽방촌인 줄 아나? 손님들의 독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경멸적인 표정, 그리고 당장 나가세요. 여긴 당신들 올 곳이 아니에요. 잔혹한 축출.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부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사과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30분 후 이 식당은 완전히 뒤집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박살낼 미친 반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영하 5도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토요일 저녁,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명가한 후 평당 1억 원짜리 땅 위에 세워진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갈비집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최소 20만 원, 웨이팅만 3개월. 이곳은 그야말로 돈의 성지였습니다. 오후 6시 황금 시간대가 시작되자 평소처럼 억대 외제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차값만 수십억 원어치가 주차장에 즐비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대박이래. 연예인들도 맨날 온다던데? 당연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야.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한 테이블당 100만 원짜리 도자기 세트, 샹들리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 손님들 역시 한결같았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든 부인들, 롤렉스를 찬 신사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표정들. 아, 이런 곳에 와야 진짜 사는 맛이지. 맞아.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는 해야 품격이 있는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한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삐걱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이방인이 등장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페인트와 시멘트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떼운 장갑, 그리고 발가락이 뚫린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때가 탄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한 듯한 먼지가. 이 순간 식당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뭐야 저건? 와, 진짜 대박이네. 저런 사람들이 여기를? 완전 미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노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진짜 토 나온다. 한 부인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데 가자.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 아니, 진짜 황당하네. 여기 관리가 뭐 이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노부부가 자리에 앉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불러.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 온 줄 아나? 다른 테이블에서도 가세했습니다. 환불해줘. 당장. 여기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 예약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철수 이름으로 6시에 매니저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때 한 손님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여기서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해? 완전 기분 더러워. 당장 내보내. 여기 음식값이 얼만데. 분위기 다 망쳤잖아. 노부부를 향한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24시간 김밥 천국이나 가야지. 아니면 노숙자 쉼터 식당이나. 여기가 자선단체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자 한 부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아니, 거울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정말 자각이 없네. 이런데 오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다른 손님이 가세했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저런 사람들 보면. 이때 매니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른 손님들 때문에 예약 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약이 있어도 복장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요. 매니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장 규정? 어디에 써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때 한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따져? 당신들이 여기 안 어울린다는 거 스스로도 알잖아. 맞아. 우리가 봐도 너무하다. 제발 좀 눈치채세요.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멸시와 조롱.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괜한 욕심을.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아빠, 엄마, 식당 안쪽에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이 식당 사장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은 노부부를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빙하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저 노부부가 이 고급 식당 사장의 부모님? 하지만 진짜 핵폭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건물을 지으신 건축가이십니다. 뭐? 30년 전 이 압구정 일대를 현재 모습으로 만드신 장본인이세요.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근처 부동산을 30년간 사고 파신 투자의 여왕이십니다. 현재 이 일대 건물 70% 이상이 우리 어머니 소유예요. 완전한 패닉 상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도 우리 어머니 것입니다. 사장의 말에 모든 손님들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주, 저 할머니가 이 억대 건물의 진짜 주인. 하지만 3차 핵폭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70세 생신이자 부모님 금혼식 기념일이에요. 제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생신날에, 금혼식 날에, 이런 모욕을. 하지만 4차 핵폭탄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대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사장이 소개했습니다. 그룹 회장님, 건설 사장님들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제자분들이죠. 대기업 회장들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의 스승. 그런데 마지막 최종 핵폭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희가 가져온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스승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건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국민훈장, 정부 표창을 받는 분을 거지 취급했다고. 이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가장 심하게 모욕했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노부부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가장 창피한 건 매니저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어떻게. 그는 완전히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을 테니까.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과 지위를 알고 나서야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여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셨고 남을 무시한 적이 없으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식당의 새로운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복장이나 외모로 손님을 차별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합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매니저는 이미 사표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친구,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대신 약속해요. 앞으론 이런 일 없게. 매니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식당은 특별한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가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식당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장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수백만 명이 감동했습니다. 해시태그 진정한 품격, 해시태그 외모 차별 반대, 해시태그 압구정 할아버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유유. 나도 반성하게 되네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 식당을 찾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드립니다. 진정한 어른을,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돌멩이로 착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